안녕하세요. 수학 관련된 친구들, 피타고라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요. 자, 그 덧셈과 뺄셈을 5자리 수에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4자리 더하기 4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요. 네, 5자리까지 나와도 이제 상관없어요. 그쵸? 자, 과연 덧셈과 뺄셈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직직폭폭 출발했습니다. 준비하기 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준비하기 뭐가 나왔나요? 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돈이죠. 그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학용품도 살 수 있고 한데요. 자, 얼마인가요? 10,000원짜리가 2개 있죠? 그럼 2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3개 있죠? 그럼 3,000원이에요. 500원짜리도 하나 보이네요. 아, 그러면 다 합쳐서 23,500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을 5자리 수로 생각을 한다면 큰 수를 계산할 때 돈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좀 더 쉽겠다라는 그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길이로 떠나볼까요? 자, 개념의 키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4자릿수 알아보기예요. 자, 4자릿수 그랬을 때 2468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천묶음이 2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백모형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모형이 6개가 있고요. 낱개로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68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거군요. 자, 띄어서 세는 규칙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천씩 띄어 세기일 때는 4자릿수에서 맨 앞에 있는 수. 그죠? 4자릿수의 맨 앞에 있는 수 1. 요것이 2, 3. 요렇게 바뀝니다. 그랬을 때 우린 1,000, 2,000, 3,000 이렇게 읽어주죠. 그죠? 1,000의 자리가 바뀐다. 100씩 띄어세기. 아, 그러면 100의 자리가 바뀌겠네요. 숫자가 2,500, 2,600, 2,700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자, 10씩 띄어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가 바뀌겠죠? 330, 340, 350 맞죠? 자, 1씩 띄어세기면은 1의 자리가 바뀌겠네요. 47, 48, 49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3자릿수에서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 더하기 826 계산 그랬어요. 자, 495에다 826을 더할 때 1의 자리부터 더해는 거죠. 자, 5에다 6 더하면 얼마예요? 11이죠. 그쵸? 11이기 때문에 하나 받아 올리는 것을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1, 9, 2 이렇게 3개를 더하면 12가 되죠. 12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 받아 올려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5에다 8 더했을 때 13이 되니까 3 쓰고 하나 받아 올려야 되는데 올렸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 적어서 1321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816 빼기 377이에요. 자, 6에서 7 못 빼죠? 그래서 하나 꼬읍니다. 그죠? 꼬았을 때 0이 되고 여기 10이 꼬았어요. 16에서 7 빼서 9 됐습니다. 자, 0에서 7 못 빼니까 하나 또 꼬았고요. 그래서 10을 꼬은 거죠, 지금. 그죠? 10에서 7 빼니까 3 됐고요. 8은 하나 꽂았으니까 7이 돼 있어요. 7에서 3 빼니까 4. 그래서 439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아, 4자릿수 배우고 5자릿수 배우고 3자리 덧셈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수에 대해서 배워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4학년 됐을 때는 만억 조까지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기본 자릿수 맞춰서 계산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에서 네모가 있는 곱셈식을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수를 네모로 놓고 곱셈 구구를 이용할지 그림을 그릴지 선택을 해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규칙을 찾아 해결하세요 그랬어요. 자, 규칙을 찾는다는 건 색깔이 바뀌는 규칙이나 모양이 바뀌는 규칙, 또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여 해결도 써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거꾸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쉽게 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문제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모를 써서 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운동장에 남학생 173명과 여학생 4명이 모여 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 있는 학생은 모두 451명입니다 그랬어요. 자,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173명의 남학생이 있었고 여학생이 4명 모여서 전체 451명이 되었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답을 구하진 않습니다. 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문제풀이에요. 두 번째, 성근이는 연필을 지영의 3배만큼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16자루예요. 자, 지영이와 성근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각각 몇 자루인지 표를 완성하여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영이가 1자루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3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합해서 4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군요. 지영이가 2자루를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3배니까 6자루를 가지고 있는 걸 테고요. 그러면 합해서 8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또 지영이가 3개 가지고 있다면 3배만큼이니까 9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합은 12자루입니다. 또 4자루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12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16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되고요. 5자루를 지영이가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15자루를 가지고 있게 되고, 자, 20자루만큼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 모두 16자루니까 여기에 해당하는군요. 그래서 지영이는 몇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4자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성근이는 몇 자루예요? 그렇죠. 12자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표로 만들어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익힘으로써 문제 푸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